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TV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그 핵심 방향과 실행 가능성, 시장의 반응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무주택자에겐 기회, 다주택자에겐 경고로 해석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략. 그 뼈대는 무엇이고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공급이 답이다. 5년간 250만 호 공급.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 해답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연 평균 50만 호 수준입니다.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및 재정비, 3기 신도시는 신속한 착공, 그리고 2기 신도시는 교통망과 연계해 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도심 재개발도 적극 추진됩니다. 용적률 상향,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있는 공급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청년층과 12인 가구를 위한 슬세권 공공주택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2부 세금은 최소 개입, 보유세는 완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세금을 통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보유세는 철회됐고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제2국민주 소재입니다. 지방에 부모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유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죠. 이 역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삼부 대출 규제도 푼다. 청년 DSR 완화. 현 정부는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 적용을 예고했죠.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향후 상승이 확실한 직업군이라면 대출 한도를 더 넉넉하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집값이 높아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층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금융 건전성과 맞물린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향후 이 정책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부 GTX와 교통 인프라 연계 개발.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부동산 전략은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입니다. GTX-B C노선은 물론 GTX-D와 2노선까지도 검토되고 있으며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대형 교통망 구축은 주거지 선택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GTX는 이미 착공 지연 논란이 많은 만큼 공약 발표와 실제 착공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입니다. 오부 시장 반응과 주요 우려.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시선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안정된다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정책과 청년 맞춤형 정책은 호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급은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토지 확보, 주민협의, 지자체 승인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당장 내년 안에 250만 호 중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공급이 민간 주도로 전가될 경우 건설사 중심 분양과 책정 우려도 있고 지방 공급 확대 시 미분양 리스크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부 전문가 분석 실행력 vs 정치 현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속도와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평가합니다. 공급 확대는 옳은 방향이지만 결국 시장은 언제 어디에 얼마나가 관건이라는 거죠. 또한 세금 완화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당근이지만 정책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 보호보다는 거래 활성화와 유연한 세제 운영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세금 최소 개입, 대출 완화, 교통망 개발로 요약됩니다. 모든 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지켜봐야 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시크릿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